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시아 최고의 연구대학 도쿄대학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쿄대학은 교훈이 뜻있는 탁월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탁월함을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1위 대학이며 1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수많은 내각 총리 대신을 배출하는 대학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는 비디오 아트 예술가 백남준이 졸업했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세계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안도 타다오는 도쿄대학 홍고 캠퍼스 일부를 설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함께 홍고 캠퍼스 내부를 확인해 볼까요? 이곳은 도쿄대학의 상징인 아카몬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법문관을 쭉 지나서 오면 야스다 강당에 도착합니다. 1968년 도쿄대 투쟁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일본 학생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학위기 수여식 및 졸업식은 야스다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문 1호관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법문 2호관은 등록 유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종합도서관이고 동경대학교는 3개의 캠퍼스 도서관 외에 학부와 연구소 등의 32개 부속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부속기관의 장서만 해도 890만 권에 달하고 3만여 권의 저널과 각종 디지털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공계 학생들의 강의실입니다. 이곳은 의학부 강의실입니다. 수많은 의학부 중에서도 도쿄대학 의학부는 최고 위치에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학부인 도쿄대 안에서도 정원은 100명에 불과하여 수재 중에 수재만 모이는 수준 높은 학부로 유명합니다. 농학계 3, 4학년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야요이 캠퍼스는 홍고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쿄대학엔 유명한 명소가 많으니 꼭 방문해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도쿄대학 홍고 캠퍼스의 도서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까요? 도쿄대학 종합도서관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식이 순환하는 장소입니다. 종합도서관은 120만 권의 도서, 2만 타이틀 이상의 잡지를 소장하는 학내 최대의 도서관입니다. 종합도서관에는 한 장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소멸된 도서관을 위해 400만엔, 현재 약 100억엔을 기부한 존 록페라 주니어 씨로부터의 편지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와 전 세계로부터 기부, 기증을 받아 재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교육, 연구 지원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2015년에 착공한 신도서관 계획으로 창설 당시의 디자인을 일부 복원하며 대학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정비를 행했습니다. PC룸에서는 공강 시간에 레포트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3층에는 15만 권의 책이 있으며 수업에서 필요한 책은 물론 여러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3층의 열람실은 관내에서 가장 큰 열람실인데요. 약 100년 전의 책상을 수리하며 현재의 학습 환경에 맞춰 전원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되었습니다. 1층의 신착 잡지, 신문 열람실에서는 신문 잡지를 소파에서 느긋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집중적인 토의나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룸은 강습회나 수업에서 이용하는 방음실입니다. 수업이나 레포트로 인해 필요한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습회도 행하고 있습니다. 기념실에서는 역사 문물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본관 4층에는 2020년 아시아 연구도서관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아시아에 관한 전문서가 모여 있어 아시아 연구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전시를 행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전시실은 종합도서관이 소장하는 자료를 널리 소개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오픈 에어리어에서는 가동식의 판넬을 사용하여 도쿄대학의 연구 성과를 공개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존 창고입니다. 옛날에 출판된 귀중한 자료는 창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8세기에 간행된 서양 서적, 에도 시대의 고전서, 메이지 시대의 문호의 초판본 등 여러 자료에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한 자료는 귀중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엔 담당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색채를 갖는 나라시대 그림책이나 재해 부흥 지원으로 영국에서 받은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존 창고 자료를 통한 연구 학습에 집중하여 행하는 열람 개인실도 있습니다. 귀중한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양립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웹공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앞 광장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밑을 들여다보면 신도서관 계획으로 새롭게 설계된 라이브러리 플라자가 있습니다. 종합도서관의 별관으로 2017년에 입공되었습니다. 연구 테마 토론이나 국내외 연구자와의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연회나 세미나 등도 개최되어 사람과 배움이 교차하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46m 깊이의 300만 권을 소장하는 자동 창고도 있습니다.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 요청이 있으면 자료가 자동적으로 본관으로 이동합니다. 종합도서관은 축적된 학술 자료와 다양한 열람 환경으로 도쿄대학의 연구, 학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후에 꼭 도서관을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3, 4학년이 다니는 홍곡 캠퍼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1, 2학년이 다니는 캠퍼스의 모습이 어떤지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1학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2학년의 생활을 볼까요? 1학년, 2학년, 2년 동안 56단위를 따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51단위를 1학년 때 땄기 때문에 2학년 때 5단위만 따면 돼서 훨씬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고
취업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56단위 중 남아있는 5단위는 제가 듣고 싶었던 세미나 수업을 들었어요. 세미나 수업이 있는 강의실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세미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일본에 있는 여러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세미나 수업이었어요. 그룹 활동을 통해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4교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학식당으로 갔습니다. 석식으로 우동을 먹었습니다. 500엔 정도 했어요. 학식을 다 먹고 부활동을 하러 운동장으로 갑니다. 저는 복싱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운동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곳이 은행나무 숲이 되어 아주 예쁜 광경을 자아냅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운동부 활동이 이루어져요. 저곳이 복싱부 건물입니다. 저기에서 복싱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요. 확실히 2학년이 돼서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쿄대학은 학교 위치가 번화가와 가까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우선 코아바 캠퍼스부터 살펴볼게요. 코아바 캠퍼스 근처에는 시부야, 오모테산도,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시모키타자와 등의 번화가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스크램블 교차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최첨단 트렌드가 즐비한 거리인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에서는 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거나 근처 요요기 공원에 소풍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 오모테산도는 각종 명품 브랜드들과 애플스토어, 오모테산도 힐즈 등의 여러 상업시설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다이칸야마는 브루클린풍의 화려한 마을입니다. 츠타야라는 서점이 유명합니다. 나카메구로는 1년 내내 멋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활기찬 곳인데요. 강변에 밀집한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 인생샷의 배경으로 사랑받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가 되면 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시모키타자와에는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연극문화, 인디밴드가 발달되어 있고 종종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홍대거리, 대학로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고, 빈티지 의류 가게가 모여 있어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자주 방문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여기에서 옷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러 갑니다. 밴드부 친구들은 여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홍고 캠퍼스는 우에노, 아사쿠사, 도쿄, 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우에노는 전통이 있는 마을인데요. 공원 내의 문화시설에는 일본의 유산을 전시하는 동경 국립박물관이나 반고흐나 피카소 등의 거장 작품을 소장하는 국립서양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미술론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직접 이곳에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레포트를 쓰기도 합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일본스러운 전통 거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아사쿠사입니다. 저희 반은 아사쿠사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며 후배와 선배가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역은 모든 여행객이 어느 타이밍이든 반드시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전철수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역이며 신칸센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전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쿄의 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세련된 거리 긴자입니다. 에도 시대에 조성된 긴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세련된 분위기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쿄대학 학생들은 공부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도쿄대학의 축제, 코아바사이를 위해 학생들은 공부보다 부활동, 서클 활동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코아바사이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함께 구경해봐요. 축제 입장 줄입니다. 신기하다. 저 멀리서 승마를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재즈 서클입니다. 포크송 서클입니다. 이거는 진짜. 종이접기 서클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 이거는 뭐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대단하다. 벌레야? 모양 대박이다. 이건 뭐야? 융합. 뭘 융합해? 이게 뭔지? 벌레랑 우리는 강아지? 이거 진짜 완전 코브라랑 같은 거 산타클로스. 대박이다. 이건 진짜 내가 적어보고 싶은데. 이건 좀 헐, 대박이다. 신기해.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금 뭐야 이거? 대박. 코끼리 미끄럼틀. 진짜 그런 거 아닐까? 와, 대박. 공룡과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뭔가 잘 만들었다. 그지 않아? 소리. 기타 서클에 참여한 제 친구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각 반의 언어 선택에 맞춰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듭니다. 彼氏あじゃあこれ타코야키입니다. 제 반 친구들이 만든 샤오룽바오입니다. 매점에서는 도쿄대학 굿즈도 팔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의 기본 목표는 학문의 자유에 기반하여 진리 탐구와 지혜 창조를 추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자각하여 사회의 다이나미즘에 대응하여 널리 사회와의 연계를 확보하고 창립 이래의 학문적 축적을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국제적으로 교육, 연구를 전개하면서 세계와 교류합니다. 도쿄대학은 학부 교육에서 폭넓은 리베럴 아츠 교육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전문 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도쿄대학 교원은 각각의 학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연구자로서 그 경험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배움에 있어서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인적, 경제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성적 평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은 교원의 교육 활동 및 교육의 여러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함과 함께 학생 및 적절한 제3자로부터의 평가를 받아 그 평가를 교육 목표의 달성에 빠르게 반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을 수강한 뒤에 익명으로 교원 평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도 여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도쿄대학은 진리를 탐구하여 질을 창조하려고 하는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연구활동을 존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추구합니다. 도쿄대학은 연구가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 방법 및 내용을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또한 연구의 체계화와 계승을 존중하며 학문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함과 함께 싹트는 연구나 위로에 쌓인 연구 분야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도쿄대학은 넓은 분야에 걸쳐 학제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 종합대학의 특성을 살려 조직 및 개인의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배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의 창조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문학부 사회학 전수 과정으로 진학할 예정인데요. 문학부 사회학 전수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대학은 글로벌화 시대의 리베럴 아츠를 강조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교양학부 정기과정에 소속되어 코아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입학은 문과 1, 2, 3류, 이과 1, 2, 3류로만 구분되어 입학하게 되고 각 류의 필수 과목 외에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진로나 학과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할 때 정하게 되는 문과 1, 2, 3류, 이과 1, 2, 3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과 1류에는 법학부, 문과 2류에는 경제학부, 문과 3류에는 문학부와 교육학부, 이과 1류에는 공학부, 이학부, 약학부, 농학부,
의학부의 건강종합과학과, 이과 2류에는 농학부, 약학부, 이학부, 공학부, 의학부, 이과 3류에는 의학부의 의학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양학부 후기 과정은 모든 류에 속해 있어 어느 류에 속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문과 3류에 소속되어 있으며 문학부 사회학 전수과정에 진학할 예정인데요. 전수과정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 보이다시피 과, 즉 전수과정은 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부에는 경제학과, 금융학과,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사회학 전수과정을 전수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학부에는 인문학과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코스가 인문학과에 존재하며 그 코스 중 하나가 사회학 전수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학 전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학 전수과정 인원은 50명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비는 5대5이며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쿄대학은 남녀 비율이 8대2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학교로 유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학 전수과정의 취업, 대학원 진학 현황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학원 진학 학생이 일정 비율 존재하긴 하지만 문학부 중에서는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사회학 전수과정에 소속되게 되면 이와 같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설 이론, 가족, 성, 세대, 지역, 도시, 산업, 노동, 계량, 단층, 사회의식, 문화, 계획, 복지, 구제, 세계, 기술, 환경, 다문화 공생 중에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수업을 이수하게 됩니다. 사회학 전수과정은 필수 과목이 세미나를 포함하여 5과목밖에 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의 절반인 32단위를 타학부, 타학과 과목 단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이수 자유도가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쿄대학 랜선 투어였습니다. 꼭 직접 입학하셔서 도쿄대학의 매력을 몸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